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3월 4일, 3월 첫 거래일인데, 오늘 아침 투자 전략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대북 관련주들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오늘, 지난 거래일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 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남북 관련주들 하면은 이제 유신 빼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유신 그리고 아난티 그리고 뭐 현대엘리베이터 뭐 다 이제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댓글들이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 기업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우리 좀 머릿속에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실적 때문에만 가는 건 아니고, 그 향후 이제 현재 기업이 벌고 있는 매출보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현재의 가치보다 나중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급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보고, 아니면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는 수급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다 보니까 계속,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열이라고 그러죠. 이제 과거 이제 튤립 사태도 그렇고, 튤립 종자가 이제 집값만큼 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한 이제 좀, 원래 주가가 빠지면은 성장성보다는 이제 실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실적을 운운하게 되는데,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또 실적을 운운하다가 또 다음번에 또 이제 대북 관련주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성장성을 운운하면서 또 올라가는 시장이 오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파동 흐름 속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어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대북 관련주들 역시도 이제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흐름을 따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런 대북 관련주들을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로서 실제로 현재 기업들이 돈을 잘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서 지금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올라가려면은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이라던가 바이오, 아니면 이제 제조업들 중에서 이제 전기차 섹터, 올해 이제 유망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수급이 붙는 시장에 오고, 그리고 요런 지금 대북주들 같은 경우 이제 빠진 다음에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터지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이제 망하지 않는다, 이제 결국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언제 공략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18%였는데, 일단은 이게 장 막판에 나온 흐름이었어요. 이제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장 막바지에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보면은 14시 44분, 2시 거의 3시쯤이죠. 그래서 이 장막판 30분을 남기고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같은 경우는 이런 급락 나왔던 걸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이 많다라는 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급락 때 아무것도 손 놓고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악재를 보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물량을 던지시는 분들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또 매수세가 얼마나 붙느냐, 이제 이것을 보고 또 이 지금 현재 이제 공방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 지난 이제 이 첫 번째 2016년도 2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때 한참 개성공단 들어가 입주했던 관련주들 다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 왜? 이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이제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지금 잡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돌아오면은 이 기업 역시도 요번에 이제 급락 이후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자리 노려볼 생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엘리베이터 말고 대북 관련주들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대북 관련주들, 얘네들이 전부 다 다시 반등이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그 수급을 끌어올렸던 세력 주체가 있는 대북 관련주들이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수급 주체라는 게 그 종목의 시세를 좌지우지할 만큼 자금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더 많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엔 급락이 나오면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죠. 근데 세력이 존재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걔네가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다 찾아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아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일단 이런 관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유신도 마찬가지예요. 유신 같은 경우는 사실 품절주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딱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결국에는 유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난티, 이런 이제 특정 수급 주체가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유심히 지켜봐서 다음번 반등 자리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자리가 생각되는 구간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번에 3월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선물 동향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번 영상에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네, 결국에는 이런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잘 살려서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